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시한 2천억 불 상당의 모기지 채권, 즉 MBS 매입 소식을 기점으로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 기대를 정면으로 해부합니다. 즉, 해당 정책이 미국채를 어떻게 건드리고 다시 그러한 흐름이 주식으로 넘어간 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까지 어떠한 가격적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워도 물 흐르듯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지금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특정 자산을 직접 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꺼낸 카드가 그것입니다. 즉, 은행이 만든 모기지를 구매 후 그걸 MBS로 바꿔 시장에 유통시키는 기관이자 모기지론의 큰 손해에 해당하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측에게 2천억 달러 규모의 MBS를 추가 매입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MBS를 대량으로 사주면 당연히 해당 가격은 상승하고 수익률은 내려가면서 결국 그 알고리즘이 모기지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로 읽어야 할 건 주택만이 아닙니다. 이건 채권과 주식, 그리고 크립토로 이어지는 도미노를 건드립니다. 오늘은 그 도미노를 뜬구름 없이 해당 정책과 관련된 국채, 주식, 암호화폐의 가격 흐름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아니라 모기지 스프레드가 핵심이다. 흔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10년물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며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10년물이 아니라 모기지 스프레드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기본값에 주택대출에 붙는 추가이자, 즉 스프레드를 얹어서 정해집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스프레드는 대략 1.8%포인트 근처였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높아지며 모기지 금리를 불필요하게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MBS 수요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스프레드를 압축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 문장을 읽자마자 바로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루 만에 6.21%에서 5.99%로 22bp 하락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여기서부터 미국채로 자금이 번집니다. 왜냐하면 MBS의 수익률이 내려가면, 특히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은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굳이 MBS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었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음으로 안전한 미국채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정책은 10년물을 직접 누른다는 접근보단 제 예상이 맞을 경우 MBS 시장에서 시작된 수익률 변화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국채 매수로 번질 수 있는 구조를 자극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결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반드시 체크하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적 완화가 맞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의 이번에 내린 조치는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월 400억 불 단기채 매입과 함께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는 돈을 새로 찍어내며 자산을 사는 방식이고, 이번 건은 기존에 없던 신규 자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정부 후원 주택금융기관을 의미하는 GSE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즉, 통화 총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신호가 아니라 스프레드를 누르는 가격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시장에서의 1차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압축되는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되돌림이 나오는가. 쉽게 말해 정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MBS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둘째, 시장이 이번에 매입 지시를 크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믿는가. 아마도 위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 영향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미국채 금리는 무조건 하락보다는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실제 시장이 믿도록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금리 방향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미국 주식. 중력이 약해지는 순간 시장도 바뀐다. 주식으로 넘어가면 논리는 더 직관적입니다. 주식은 결국 미래 이익을 현재로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 할인율의 핵심 축이 바로 장기금리, 특히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중력이 약해집니다. 즉, 같은 실적이어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가 아니라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특정 스프레드까지 직접 손대서 낮추려 한다. 사실 이건 주식시장에선
간혹 정책적인 풋옵션처럼 해석됩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업종, 즉 미래가치 비중이 큰 기술적 성장주나 리츠, 그리고 주택이나 소비 연관 섹터 쪽에 심리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중이 놓치는 역설이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리면 대출 가용액의 범위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용적 수요가 가격을 밀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택 공급 부족이 상당하다는 추정이 많고 JP모건은 부족분을 약 280만 호, 그리고 그 해소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즉, 주식시장 입장에서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면 금리 부담이 줄어드니 위험 자산을 들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금리와 스프레드 압축 기대는 곧바로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즉 리스크 온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이런 극히 초기 단계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군이 먼저 반응하며 오를 수 있으나 점점 중기로 가면서 전혀 다른 시장의 의문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의문입니다.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는데 대출만 싸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즉, 수요만 늘어나 집값이 다시 오르고 그 집값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결국 시장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 과연 오래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호재의 수명을 봐야 합니다. 정책이 지속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다시 실적으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트럼프의 최근 MBS 매입 정책은 주식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주식이 언제까지 비싸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산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 암호화폐. 돈 풀기가 아니라 위험 선호의 마지막 수혜자이다. 이제 크립토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장이 하나 있죠. 이건 사실상 양적 완화니까 이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갈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러한 극초기 단계에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암호화폐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해하면 이번 건은 달러 총량이 급증하는 양적 완화라기보다 금리 스프레드를 눌러서 위험 선호를 자극하는 정책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 자금은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주식,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고위험 자산, 즉 크립토로 갑니다. 그래서 크립토의 핵심은 즉시 폭등이 아니라 2에서 3단계 뒤에 오는 후행 반응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기관들 관점의 변수를 던지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어떤 자산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MBS 쪽에 정책적 수요를 집중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다른 구석, 예를 들면 일부 크레딧이나 레포 단기자금 쪽에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빨려나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자금이 MBS로 몰리면서 다른 쪽에선 잠깐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종종 국채 발행을 설명하면서 언급드렸던 구축 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벌어지면 크립토는 리스크온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 충격으로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에서 봐야 할 체크리스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정책 신뢰의 측면에서 모기지 스프레드 압축이 지속되는가. 두 번째, 크레딧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며 금융 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가. 세 번째, 주식이 먼저 리스크온 추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립토로 낙수가 오는가. 위 세 가지를 더 쉽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정책이 실제로 금리와 유동성을 풀어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흐름이 주식에서 크립토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맹목적인 유동성 상승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언지드린 위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슈의 본질은 주택이 아니라 그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는 선언인데, 이러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선언은 결국 국채와 주식을 넘어 암호화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4. 최종 정리.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2천억 달러 MBS 매입 지시는 주택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첫 번째, 미국채의 경우 스프레드 압축이 지속적이냐 아니면 단발성 이벤트냐에 따라 향후 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의 중력은 약해지고 밸류에이션은 확장될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기지 금리만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만 늘어나 집값이 다시 뛰고 그 주택발 인플레이션이 금리 반등 압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식시장에 되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의 경우
이번 트럼프의 조치를 양적 완화와 동급으로 맹목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최근 안전자산 지위를 금과 은에게 일부 되돌려주며 위험자산 인식이 한층 더 강해진 점부터 냉정히 떠올리셔야 합니다. 즉, 지금의 암호화폐는 트럼프의 MBS 매입 지시에 따른 1차 낙수를 미국 주식이 누린 후 그 넘친 자금이 암호화폐로 이전되며 시장에 강력한 리스크온 심리가 만연할 때 그때 흘러넘칠 자금의 낙수를 마지막으로 누리는 후행 수혜자일 가능성이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냉정히 더 높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의 키워드는 돈을 푸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모기지 금리를 직접 누르면서 국채, 주식, 크립토까지 이어지는 자산 가격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주택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순간이고 그 신호는 미국채를 지나면서 주식으로 마지막엔 크립토까지 번질 수 있는 가격 체계 자체에 대한 개입 선언입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이벤트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등장할 새로운 정책 무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지는 순간 다음 파동의 방향도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